소비 트렌드 공부합니다. 우리 주원 씨나 석현 씨, 2, 3년 후에 사회 진출하면 창업을 합니까? 아니면 회사에 들어갑니까?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요? 자, 오늘 이 트렌드 보는 법만 제대로 알아도 여러분이 실패하지 않을, 적어도 실패는 좀 줄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시작합니다. 우선 소비자의 새로운 계층들을 좀 살펴봅니다. 여러분 좀 들어보셨나요? 밀레니얼 세대. 밀레니엄 아니죠?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 이 밀레니얼 세대는 Y세대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YZ 앞에 또 뭐 X세대 들어보신 적 있죠? X세대도 있겠거니 생각됩니다. 자, 이 두 세대 간에도 인접해 있지만 차이는 있다. 여러분 우선 가장 큰 비교를 할 수 있는 기준은 나이입니다. 출생 연도가 80년대, 90년대생이냐 90년대 중반 이후부터 태어난 세대를 Z세대라고 합니다. 이 두 세대를 우리가 그냥 퉁 쳐서 디지털 세대 이렇게 얘기하지만 둘 간에도 엄연한 차이가 있다. 밀레니얼 세대, 태민 씨? 밀레니얼 세대는 지금 대체로 30대네요. 그죠? 태민 씨는 아마 Z세대, 대학생 정도까지가 해당이 되네요. 그래서 지금 기업에서는 이들 세대에 대해서 공부들을 많이 합니다. 준비를 합니다. 소비자로서 일단 30대 밀레니얼 세대가 앞으로 계속 40대, 50대로 올라오니까 이 세대를 먼저 자기네들이 고객으로 사로잡으려고 노력할 것이고 Z세대는 아직 소비자로서 부각되지는 않지만 좀 있으면 기업의 신입사원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매우 주목하고 있죠. 브랜드에 대한 두 세대의 관점은 어떨까요? 자, Z세대는 브랜드에 대해서 한마디로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브랜드가 뭘까를 우선 생각해 볼까요? 브랜드는 기업 입장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나 가격을 통해서 자기 제품에 대한 고급적인 이미지를 심어 놓는 것입니다. Z세대는 어떤 스타일이죠? 저번에 노래 한번 불러드렸나요? 있지의 워너비 한번 들어보시죠. 기업에서 주는 광고 이런 거 나한테 잔소리다. 내가 알아서 살게. 내 인생 내 거니까. 그죠? 내 개성대로 산다는 얘기죠? Z세대 노래. 이 있지가 제대로 증명해주고 있네요. 실제 조사 결과를 볼까요?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 브랜드보다는 내게 어울리는 옷을 선택한다는 Z세대. 자, 이제 브랜드, 기업 입장에서도 브랜드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겠죠. 브랜드를 너무 집착하지는 말아야겠다. 이제 젊은 세대, 아주 젊은 세대들부터는 자기 개인적인 체험을 중요시하게 여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다음은 채널에 대해서 두 세대를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은영씨가 볼 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있다. 그러면 보다 더 젊은 세대 Z세대는 어느 채널을 더 좋아할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는 Z세대는 온라인에 익숙할 것이다 생각하지만 다릅니다. 오히려 오프라인을 더 선호한다는 Z세대. 재밌죠? 그 이유가 궁금할 것 같아요. 수빈 씨는 어때요? 왜 오프라인을 여러분 세대는 더 좋아할까요? 제가 마케팅 첫날 수업 때 지금 제일 뜨는 마케팅은 체험 마케팅이다라고 했습니다. 체험은 온라인보다 어디서? 오프라인에서 하시는 거죠. 그 오프라인에서의 체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은 SNS에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리고 댓글을 달고 하는 거죠. 체험을 직접 해보고 싶다. 이게 이제 요새 말하는 여러 가지 길거리들 새로 나타나는 오프라인의 다양한 장소들입니다. 이런 장소에 가서 사진을 찍고 독특한 어떤 공간에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서 공유시키는 이런 Z세대. 이해가 가죠? 근데 재밌는 것은 오히려 여기 그 배경의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Z세대는 동영상 메시지로 소통하면서 자랐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3차원적인 물론 2차원의 화면이지만 이 움직이는 영상을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에 움직이는 현실을 더 즐겨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케팅 포피 중 프라이스에 대해서 두 세대는 어떻게 다를까요? 자, 밀레니얼 세대, 지금 30대에 계시는 분들은 학교 다닐 때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기 때문에 지금 소비에 가격과 성능, 가성비라고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죠. 상당히 따져가면서 산다. 자, 우리 Z세대 분들은 어떤가요? 무엇을 중시하는데 처음 제품을 왔을 때 뭔가 딱 꽂히면 산다. 물론 Z세대 역시 가격 따지죠. 그러나 밀레니얼 세대와는 좀 다른 무엇을 더 중시한다. 뭐죠? 건우씨, 박스 안에 들어갈 내용 이미 페이지에 나와 있죠? 예, 적으시기 바랍니다. 첫인상. 이 첫인상을 보고 더 가성비 이전에 따져본다. 그 다음에 Z세대는 특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마케팅 3.0에서 말씀드렸죠. 자기만의 소비보다는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도 생각하는 그런 사회적 가치, 환경, 윤리, 어떤 기업의 갑질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서 제품을 산다. 그죠?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사회적 가치도 Z세대는 굉장히 따져가면서 마음에 안 들면 SNS에 올린다는 거죠. 자, 브랜드가 Z세대에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브랜드를 입히는 방식에 기존에는 광고라든가 뭐 이런 좀 외면적인 걸 갖고 사람 마음속에 이미지를 입혔는데 지금은 그 제품의 사용 과정에 독특한 체험거리를 넣어야 된다는 거죠. 이 Z세대는 체험을 중시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소비자가 아닌 기업, 비즈니스 트렌드를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이 말씀드린 바 있죠? 정기구독 모델. 제가 볼 때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사람들의 소비 트렌드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어떤 물건을 사서 소유하는 것보다는 일정 부분만 빌리고 공유해서 그 경험만을 이제 중시하는 그런 시대로 바뀐 것 같다. 지금은 정기구독 모델이라 그래서 지난번 유튜브, 넷플릭스, 뭐 면도기 이외에도 생리대, 자동차, 항공기, 병원, 은행 이런 것까지도 구독하는 세상이에요. 물론 정기구독 모델이 있었죠. 예전에도. 지금도 우유신문 학습지가 있죠. 그러나 이들 회사는 고객이 누구고 무엇을 원하는지 신경 안 써요. 그런데 유튜브는 지금 우리가 들어갈 때마다 첫 페이지가 항상 바뀌죠. 우리 입맞춤에 맞게 빅데이터와 로봇을 통해서 계속 맞춤화를 하는 그 차이가 지금의 정기 구독 모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자동차가 아닌 이동을 원하고 음반이 아닌 음악, 냉장고를 판매하기보다는 이제 신선한 식재료를 새벽에 배달해주는. 그래서 지금 제조회사들이 서비스 업체로 바뀌는 와중에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사실 공유경제가 전 세계를 휩쓸었죠. 공유경제와 정기구독 모델을 여기서 비교해 보고 있죠. 예, 다른 사람으로부터 일정 기간 점유권을 갖는, 뭐 차량이면 쏘카, 운전만 좀 빌리고 싶다 일정 특정한 필요 시간만, 우버택시, 공간을 좀 일부 방을 빌린다, 에어비앤비. 정기구독 모델은 뭡니까? 소비자가 이제 기업에 대해서 거래하는 관계인데 물건을 산 것보다 일정 기간 매달 정액제 회비나 1년 연회비를 내고 이제 기업이 가져다 주는 거죠.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공유시키는 공유경제가 아니고 기업이 소비자에게 사용의 가치를 제공해주는 이런 공유경제 모델과 정기구독 모델의 차이를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정기구독 모델을 사람들이 원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런 장기 저성장 체제 하에서 굳이 TV나 자동차를 많은 비용을 들이고 사서 사용하지 않고 방치해두는 그 많은 시간에 대한 가격도 지불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지 말고 어차피 문제가 발생될 때 제품을 사게 되지만 그 순간순간마다만 사용가치를 지불하고
굳이 구매해서 소유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의식이 깔린 거죠. 그리고 이걸 정확한 이런 사용 가치에 대한 지불이 이제 기업 입장에서도 IT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가능하다. 사실 자동차 렌트라는 개념도 일종의 사용 가치를 정확하게 산출을 하긴 하지만 아직은 미약하죠. 시간 동일한 2시간, 3시간을 렌트를 했지만 A라는 사람은 고속도로를 달렸을 때하고 B라는 사람은 시골 비탈길을 달렸다. 그래도 사용 가치분을 동일하게 낸다. 이거는 엄밀하게는 합리적이지 않다. 지금은 그렇지 않게 다양한 상품별로 정확한 측정을 해서 사용분만큼 사용 비용을 정확하게 산출하는 게 가능하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미국 2015년 기준으로도 상당히 많은 기업이 이런 정기구독 체제로 가겠다. 이런 의사를 표현하는데 지금 5년이 지났는데 굉장히 많이 지금 활용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미국에 이어서 점차 많은 제조업체들이 이런 서비스 모델로 서비스 회사로 탈바꿈하는 와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연 이런 정기구독 모델의 가장 큰 특징은 강점은 개인 맞춤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고객들이 정기 회원 신청할 때 받는 프로필, 취향 정보 플러스 계속 매월 정기적으로 서비스 할 때마다 고객들의 거래 정보를 같이 합치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고객을 더 정확하게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힘이 생기겠죠? 예. 이를 토대로 예측 모델까지 돌려서 비슷한 부류의, 나와 비슷한 부류의 다른 사람들이 과연 어떤 구성 내용으로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느냐, 이것까지도 파악해서 내 서비스에 그걸 반영하는 그 정도로 이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떠세요? 선욱씨, 이런 정기구독 모델은 일찍 들어간 진입자가 후발로 들어온 후발자에 비해서 유리할까요? 굉장히? 그렇죠. 데이터를 사전에 초기에 들어가서 많이 쌓아놓고 활용하면 할수록 후발주자에 비해서 데이터의 빅데이터 분석하는 맞춤화해주는 정확도가 굉장히 다르겠죠. 예, 진입 장벽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네요. 지금부터는 트렌드의 개념과 트렌드를 보는 비법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4가지 사례가 지금 나와 있죠. 그림으로. 이 중에 만약에 트렌드가 아닌 것이 하나 있다. 그러면 개중 어느 거가 트렌드가 아닐 것 같습니까? 뭔가 트렌드의 개념을 지금 얘기하고자 함입니다. 우리 예령씨, 이 넷 중에 어떤 거 하나 골라보시죠. 왠지 느낌에 트렌드가 아닐 것 같은. 네, 민주씨가 지금 손을 번쩍 들었네요. 싸이의 말춤이라고. 네, 정답입니다. 민주씨, 그러면 그 이유는 뭘까요? 왜 말춤은 트렌드가 아닌가요? 예. 지금은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우리가 볼 수 없다. 예, 그 이유가 상당 부분 맞네요. 트렌드의 세부 종류들이 좀 있어요. 이게 보실 때 여기 회색 점들이 무수히 흩어져 있죠. 이 점들은 뭐냐? 어느 순간 새롭게 우리 주변에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 또는 제품들 또는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 어떤 이런 새로운 현상들이 지금 무수히 점의 형태로 흩어져 있는데, 이 점들은 가로와 세로축의 좌표값을 갖고 있어요. 가로축은 지속시간, 얼마나 그 현상이 오래 가느냐, 그리고 세로축은 그 시점에서, 특정 시점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현상에 수용을 하고 있느냐, 그 범위에 따라서 무수히 많은 점들이 있죠. 그 중에 그 점들을 어떤 공통적으로 관통하는 또 하늘색 선이 보이네요. 예, 요거를 우리가 아까 얘기한 최소한 5년 이상 간다고 하는 뭐다? 트렌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트렌드는 여러 새로운 현상들을 공통으로 이어주는 공통 현상이다. 그러면 이 트렌드라는 선상에 있는 점들은 뭐다? 트렌드 씨앗, 씨드라고 합니다. 트렌드 씨드. 이 씨앗들이 쭉쭉 발아대면서 어떤 공통적인 현상 속에 있는 트렌드를 씨드를 묶어서 우리는 트렌드라고 누군가 명칭을 이렇게 부여하죠, 보통. 그러면 여러분, 이
지속시간이 짧고 수용층이 높은 원 안에 있는 이 점들 보이시죠? 왼쪽에 위에 그 점들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미 앞 페이지에서 배웠는데 우리 인용씨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런 점들을 뭐라고 한다? 지속성이 짧고 그죠? 일시적으로 반짝였다가 사라지는 네, fad라고 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fad. 예. 6개월 후에 사라지고 근데 수용증 그때 반짝했을 때는 굉장히 많은 사람이 열광하죠. 대신 지속시간은 유감스럽게도 길어야 1년 이내에 사라지는 것들. 자, 여러분 트렌드 종류 중에 5년에서 10년 이후에 10년 이상 가는 트렌드를 혹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무슨 트렌드? 예, 우리가 보통 경제신문에 가끔 나오죠? 메가 트렌드라는 개념이 있었죠? 예, 30년 이상 가는 트렌드도 있어요. 지니씨, 30년 이상 가는 트렌드. 그러니까 30년 전에 어떤 새롭게 나타나는 현상이 그 이후에도 계속 간다는 거죠. 그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문화라고 한다. 아, 문화도 트렌드의 한 종류네요. 예. 여러분 좋아하시는 웹툰이라는 이런 부분은 트렌드가 되나요? 자격 조건이? 시간으로 따지면 많은 수용층도 있고 5년 전에 이미 나타났죠. 앞으로도 계속 갈 것 같죠? 일종의 이제 메가 트렌드냐 아니냐를 판단해야 될 일종의 트렌드의 종류에 해당이 된다. 우리 2002년도 월드컵 한일 월드컵 우승이란다. 4강이 될 때 굉장히 열광했지만 그때 시점에서는 우리는 한국 축구 이제 앞으로 열광하는 우리 한국 축구에 대한 거는 이제 트렌드다. 굉장히 이제 우리 국내 프로리그에서도 굉장히 고무됐는데 오래 갔나요? 5년 이상 그 트렌드에 축구에 열광하는 모습 오래 가지 않았죠. 결국 사람들은 국대 축구에 열광했지 국내 리그의 축구는 별로다 이거죠. 그래서 그거는 패드로 그쳤다. 적어도 국내 프로축구에 관한 한 어느 순간부터 우리 주위에 출현한 새롭게 나타난 7가지의 현상 또는 제품,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자, 이 7가지 것들을 관통하는 요 하늘색 선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공통적인 어떤 현상을 우리가 이름 지어서 이제 붙이는데 이런 것들을 트렌드라고 한다. 최소한 몇 년 이상? 5년 이상. 학생들이 어느 순간부터 산에도 안 가고 하고 있는 학교를 가는데 왜 100만 원 넘는 고급 재질의 그 등산복을 입고 다닐까? 뭐 저항심을 표현하려고 그러는 걸까? 반항심? 글램핑. 서울 시내 그 호텔에 갔는데 바깥에 야외에다가 호사스러운 캠핑을 차려놓고 거기서 자는 사람이 많아요. 도심의 캠핑이라든지. 자, 7가지를 공통적으로 관통하는 현상. 이름 하나 지어주고 싶죠. 우리 다원씨 소환 마지막으로 합니다. 다원씨는 자, 이런 트렌드 이름을 뭐라고 지었으면 좋겠습니까? 연상되는 건 뭐 없을까요? 우선 단어가. 힌트 드려요, 다원씨. 잠시 음악 나갑니다. 푸른 언덕에 배낭을 메고 황금빛 태양 축제를 여는 싸 좋아요. 광야를 향해서 계곡을 향해서 먼동이 트는 이른 아침에 도시의 소음 수많은 사람 빌딩 숲속을 벗어나고파 정말 여러분뿐 아니라 저도 이 코로나19에서 지금 집에서 이렇게 계속 갇혀있지만 탈출하고 싶어요. 그러나 탈출하기가 힘든 우리 도시에 사는 사람들, 돈과 시간이 둘 다 자유로운 사람이 별로 없죠. 자연은 체험하고 싶지만 도심을 벗어나기 힘든 우리 현대인. 자, 이런 키워드가 맞지 않을까요? 도심 속 가까운 곳에서 자연을 체험한다. 도심 속 자연 체험. 이렇게 한번 트렌드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실제로 우리 도심 속에서 이런 자연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사업하는 그런 매장이나 어떤 서비스 업체가 많죠. 보시는 바대로입니다.
여러분 세대는 앞으로 평생 17번 이상 직장을 옮기면서 자꾸 새로운 일들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때마다 새로운 아이템을 판단하는 능력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런 새로운 현상들을 내가 한번 캐치업해서 이런 식의 아이템을 좀 만들어서 한번 해볼까? 이런 것들을 친구들하고 논의하면서 창업을 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예요. 자, 그때 판단해야 될 것 두 가지. 얼마나 그 새로운 현상들이 내가 받아들일 때 이게 우선 지속성이 있느냐, 5년 이상 갈 건가? 아니면 패드일까? 그리고 동조 범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시점에서 그 새로운 현상들을 수용을 하고 있는가를 판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이종 산업에서도 그 현상들이 좀 나타나는지 둘레를 둘러보는 그 시야 중요하고,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새롭게 나타나는 현상이나 라이프 스타일 속에 사람들이 왜 지속적으로 수용하는지에 관한 니즈를 판단해야 됩니다. 과연 사람들의 수용 욕망이 뭘까? 자, 우리 예전에 얼마 전 한 7년 됐나요? 스마트폰이 나오고 나서 명동에 이렇게 직장인들이 아침에 출근하는 모습 보면 등에 어떤 짐을 메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전엔 손에 들고 다니다가 그걸 보고 어떤 사람은 판단하는 거죠. 아, 지속성과 동조 범위, 관찰, 본질이 뭘까? 태민 씨, 예전에 명동에 있는 그 시점에서 사람들이 손에 들고 다니는 가방을 등에다 지고 다니더라. 이게 많아지고 있다, 사람들이. 수용하는 사람이 많고 꽤 오랫동안 저렇게 들고 다니는 걸 보면서 그 사람은 뭐를 생각했을까요? 사업 아이템으로. 여기 나왔죠? 예, 백팩입니다, 백팩. 그 초기에 들어가서 반박자 앞당겨 들어간 사람은 성공한 거죠. 자, 백팩을 볼 때 이 사람은 본질적으로 어떤 니즈를 생각한 걸까요? 사람들이 왜 손에 들고 다니고 등에다 메고 다닐까? 그렇죠.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설명해야 되나요?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손에 있는 짐이 등으로 갔다. 그리고 스마트폰은 이건 5년 이상 분명히 간다. 지속성과 많은 사람들이 수용 계속 폭넓게 할 거다 보고 바로 백팩 사업을 한 겁니다. 앞 페이지에서 어떤 새로운 현상을 여러분이 보고 판단할 때 이게 지속성이 얼마나 갈 건가, 그때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건 메가 트렌드라고 그랬습니다. 메가 트렌드는 몇 년 이상 가는 트렌드? 네, 최소한 10년 이상은 가는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미 그 시점, 우리가 판단하는 시점 이전에 시작이 된 것들을 잘 보면 내가 지금 지켜보고 있는 저 새로운 현상, 내가 지금 사업 아이템으로 할까 말까 할 때 지켜보는 현상이 이 메가 트렌드, 이미 벌어지고 있는 메가 트렌드와 연관이 있으면 이거는 일단은 안정적으로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왜? 메가 트렌드 10년 이상 가는 긴 영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판단 자료로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이상 트렌드에 대한 시간 마치겠습니다.